안녕하세요 여러분, 도케민씨입니다. 어제 잭스몰 미팅에서 연준 의장 파월의 연설을 통역했는데요.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연준은 데이터를 기준으로 앞으로 꾸준히 긴축적으로 잡아나갈지 혹은 완화시켜 나갈지를 결정하겠다라고 했고, 만약 필요하다면 금리를 올리겠다라고 하는 등 예상된 흐름 속에서 스피치는 진행되었습니다. 스피치 관점에서 예상 외 부분은 없었습니다만 채권 시장만큼은 연설 이후에 명확한 방향을 보여주었고, 채권을 통해서 알 수 있었던 점은 연준이 충분히 긴축적이지 않은 나머지 인플레이션이 꺾이면서 금리가 내려간다가 아니라 오히려 인플레이션이 자리를 잡음에 따라서 금리가 오랜 기간 동안 장기간 유지된다는 쪽이었습니다. 사실 만약에 연준 의장이 데이터를 보고 조절할 것이 아니라 강한 어조와 함께 명확한 방향성을 제시했다면 인플레이션을 아마 잡을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과 함께 국채금리는 오르는 게 아니라 반대 방향으로 떨어졌을 수도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데이터를 보고 조절할 것이다라는 그런 기조는 연준은 지금까지 긴축적인 정책을 해왔다라고 하지만 여전히 충분히 긴축적인 것이 아니며 채권 시장으로 하여금 인플레이션이 갑자기 잡히는 게 아니라 오랜 기간에 걸쳐서 머무를 것임을 의미하는 것이고, 이미 국채금리가 많이 올랐다라고 보시는 분도 있겠으나 역사적으로 보여준 평균 스프레드 대비 혹은 앞으로 닥칠 이벤트 대비해서 여전히 저평가이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되었습니다. 왜 국채금리가 저평가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기본적으로 여기 보시는 것처럼 30년 국채금리는 콜 CPI보다 이렇게 항상 높은 금리를 보여줘 왔습니다. 초록색이 30년 국채금리이고요. 여기 노란 색깔이 바로 콜 CPI인데요. 과거 인플레이션이 심하지 않을 때는 콜 CPI는 이렇게 일반적으로 2% 정도대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인플레이션이 너무 심한 나머지 콜 CPI는 이렇게 4.7%까지 올라왔고요. 30년 국채금리는 SVB 뱅크런과 같은 변수로 인해서 실리콘밸리 뱅크런과 같은 변수로 인해서 급등해버린 인플레이션 페이스에 맞춰서 올라가질 못한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30년 국채금리와 콜 CPI 간의 10년에 걸쳐서 보여준 평균 스프레드는 이렇게 1.05% 정도 됩니다. 쉽게 말해서 30년 국채금리에서 콜 CPI 수치를 빼니까 그것을 10년에 걸쳐서 평균을 잡았을 때 약 1.05%가 잡혔다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콜 CPI가 4.7%면은 아무리 못해도 30년 국채금리는 5% 돼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물론 이러한 시나리오는 콜 CPI가 하락하지 않고 스티키함을 유지할 때의 시나리오고요.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9월까지는 콜 CPI가 4.2%까지 내려온다고 예측되어 있지만 4.2%의 콜 CPI가 도달한다고 해도 평균 스프레드인 1.05%를 더해야 하니까 30년 국채금리의 적정 수치는 5%를 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오랜 기간에 걸쳐서 말씀드렸듯이 유가가 올라서 헤드라인 CPI가 오르고 기업들이 올라가버린 물가를 고객들에게 전가하는 과정에서 콜 CPI까지 올라가고 하락을 하지 않는다면 30년 국채금리는 높은 확률로 더 오르게 될 것이고 주식시장에는 안 좋은 영향을 끼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부분에 대한 업데이트는 제가 멤버십 분들께 보시는 것처럼 꾸준히 해드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까지 기본적으로 국채금리가 왜 저평가를 받고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았고요. 펀더멘탈 관점에서 어떠한 이유에서 지금까지 연준의 정책이 긴축적이지 않았으며 확률적으로 봤을 때 금리를 앞으로 왜 더 올릴 수밖에 없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고 계신 이 차트는 10-year break-even inflation입니다. 10년 뒤의 인플레이션 수치를 보여주는 부분으로 이 그림을 보시면은 무려 2.3% 가리키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매크로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께 공부가 됐으면 하는 마음에서 10-year break-even inflation이 무엇인지 그리고 공식 등을 통해서 멤버십 분들께 분석을 드리고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공식이 나와 있습니다. 10-year Treasury Constant Material Securities*와 10-year Treasury Inflation Index Constant Material Securities라 돼 있죠. 이 두 개를 빼면은 바로 이렇게 The Break-Even Inflation Rate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치는 2.32% 정도로 인플레이션이 심해짐에 따라서 10-year real yield가 무려 2%를 넘어선 상태이고 10년 국채금리가 4.25%로 높아짐에 따라서 break-even inflation이 2.3% 정도를 갱신하게 된 것입니다. 연준이 바라보고 있는 목표는 2%인데 10년 국채금리가 4.25%까지 올라갔음에도 불구하고 목표를 갱신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연준의 정책이 여전히 충분히 긴축적이지 않음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추세를 보시면은 한 달이란 기간에 걸쳐서 10년 국채금리는 이렇게 7월 달부터 8월 말까지 이렇게 꾸준히 상승을 했고요.
10-year real yield를 의미하는 여기 TBTF 또한 꾸준히 하락하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론 10-year break-even inflation의 경우도 하락을 하긴 했습니다만 지난달 대비해서는 여전히 이렇게 높은 상태를 유지해주고 있는 상태인 것입니다. 이 말인즉슨 연준의 정책이 충분히 긴축적이지 않음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국채금리가 앞으로 더 올라갈 여지가 남아있다는 것을 의미하겠습니다. 그리고 객관적으로 지금까지 연준의 정책이 긴축적이든커녕 오히려 완화적이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객관적인 지표 또한 공유드리겠는데요. 이것은 제가 종종 저희 멤버십분들에게 공유드리는 시카고 Fed National Financial Condition Index로 수치가 0 이하이고 아래쪽으로 내려가고 있으면 완화이고요. 수치가 0 이상이고 상승하는 쪽으로 잡히면 긴축임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지난 기간 동안 보여준 연준의 정책들은 우선 기본적으로 0 이하인 상태로 충분히 긴축적이지 않음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했고요. 2013년 3월 시작으로 해서 꾸준히 긴축적으로 갔던 흐름이 SVB 뱅크런과 함께 터지면서 아주 빠른 속도로 정책이 완화되는 양상을 보여주었습니다. 달러가 상승을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머지않아 이 사이클 또한 긴축적으로 잡힐 것이라고 봅니다만 지금 현재 기준으로 여전히 이렇게 완화적인 흐름을 보이고 있는 상태에서 연준 의장이 데이터에 따라서 긴축할지 완화시킬지 고민을 하고 있다는 자세는 채권 입장에서는 지금 긴축을 해도 인플레이션이 잡힐까 말까인데 완화를 시킨다면은 인플레이션이 완전히 고착화된다는 것이기 때문에 디폴트 상으로 일단 인플레이션은 오래 머무르겠다라는 것을 연준장의 반응을 통해서 확인한 셈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금리 인상의 상승률은 12월 기준으로 이렇게 64%까지 상승했습니다. 참고로 채권 시장이 아니라 주식 시장은 아주 오래전부터 이미 금리 인하를 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지금까지 랠리를 펼쳐왔습니다. 현재 금리 전망은 이렇게 파란색이고요. 과거의 금리 전망은 노란색인데요. 얼마나 오랜 기간 동안 시장이 금리에 대한 전망을 잘못해왔는지를 알 수 있는 부분으로 2013년 3월 17일 SVB 뱅크런이 터지고 경기 침체가 올 것이라는 생각과 함께 분명히 주식시장은 7월달을 시작으로 금리 인하가 시작되면서 2014년 1월에는 금리가 3.8% 정도를 기록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랠리를 펼쳐왔습니다만 정작 현실은 금리가 인하되긴커녕 오히려 이렇게 인상될 가능성만 높아졌습니다. 얼마나 펀더멘탈과 괴리감을 보인 채로 주식시장이 혼자서 랠리를 펼쳐왔는지 보여주는 부분으로 점점 이러한 괴리감이 틀리다는 것을 현실적으로 보여줌에 따라서 주식시장은 결국은 반영해 나갈 것이라고 봅니다. 지금 이 데이터는 12월까지 금리 인상을 한 차례 더 할지 말지에 대한 확률을 보여주는 데이터로 연준의장이 연설을 한 뒤에 갑작스럽게 47% 정도에 머물렀던 확률이 이렇게 64%까지 급등했습니다. 즉 채권 시장은 연준의장의 반응을 통해서 인플레이션이 오래 머무를 것이라고 생각을 했고 연준이 결국 금리를 한 차례 더 올릴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바라본 것입니다. 물론 지금 주식시장의 밸류에이션을 보면은 여전히 주식시장은 금리 인상은 이제 끝났다라고 바라보고 있는 상태이고요. 확률이 점점 높아짐에 따라서 대세 상승장이 아닌 그저 베어마켓 랠리 중 하나로 전락할 수 있는 만큼 투자하시는 분들께서는 가급적이면 조심 투자를 이어나가시면 좋겠습니다. 더 추가적인 분석이 있습니다만 시간이 부족한 관계로 유튜브 편집은 여기까지가 되겠고요. 나머지 부분은 텔레그램 멤버십과 여기 네이버 프리미엄 컨텐츠에 공유되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즐거운 주말 되셨으면 좋겠고요. 그럼 다음에 또 다른 부속강의 샵 들었습니다.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 See you later.